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음 주에 대북 관련 이슈가 좀 크게 작용하고 변동이 예상되는 기사가 좀 많이 눈에 띄어가지고 그 중에서 현대 로템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볼까 합니다. 대북 재료로는 뭐 지원이나 뭐 DMZ 쪽, 그리고 뭐 철도, 뭐 금강산 여행 등 우선 관련 섹터가 너무 많고 그 안에 관련 종목은 더 많거든요. 너무 많지만 뭐 이제 현대 로템이 이제 정책이나 북미 상황에 따라서 이제 변동 크기가 조금 덜하고 좀 안전하다고 보기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당연히 뭐 이제 제가 안전하다고 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음, 다른 대북주들보다는 수익도 손실도 이제 굉장히 좀 적을 거라고 좀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은 왜 현대 로템이 다른 대북주들보다 안전하고 지금 시점이 어떠한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거는 뭐 오늘 뉴스고요. 이제 뭐 지난주부터 이야기 나왔었는데 비건 대표가 이제 7일날 한국서 회동을 한다. 7에서 8명 정도 대동을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선 미 국무부 장관이 이제 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가장 큰 이슈가 되고 당연히 북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북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얘기는 뭐 10월에 북미 회담을 깜짝하겠다.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가 이제 11월에 이제 그걸 하죠. 대선을 이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선을 할지 안 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이슈를 만들고 좀 좋은 재료를 만들기 위해서 본인도 좀 이런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신호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런 내용들인데 아직 뭐 미국 측에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 부분은 아니고요. 이거는. 그리고 어제였을 거예요. 이게 어제 장 끝나고였는데 그 통일부 장관이 이제 새로 임명이 되고 박지원 국정원장, 서훈 안보실장. 근데 이제 뭐 가장 중요하게 볼 거는 이제 아무래도 통일부 장관 아닐까. 통일부 장관이 새로 왔고 당연히 이번 7일 날 회동을 하기 때문에 역할이 좀 막중하고 뭔가를 좀 가져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그만큼 더 다음 주에는 대북주들이 많이 움직일 것 같고요. 이것도 같은 내용인데요. 박지원 이인영이 이제 북한을 갖다가 이제 담당을 하고 서훈 정용에게 미국을 맡긴다. 뭐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안보 라인을 갖다 이번에 3일날 재편성을 했죠. 어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좀 증시가 좀 움직일 것 같고요. 그러면 현대 로템이 어떤 회사고 왜 다른 대북진로가 조금 더 안전하다고 보는지 말씀을 드리면은 5월 18일 날 이제 토지 재평가를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토지 재평가를 하고 일부 토지를 매각도 하고 그리고 자회사 지분도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 안전성을 갖다가 좀 높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신용 등급이 이제 A로 회복될지 관심이 된다. 영업이익 외에도 이 정도로 확보해 놨고요. 그만큼 이제 회사의 재무를 조금 더 안전하게 가져가겠다라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게 지지난달이네요. 네, 5월. 그 다음 이야기가 나왔었던 게 좀 뭐 해외에서 수주하는 뭐 철도 열차나 이런 거를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뭐 금액이 뭐 커봐야 뭐 한 300억, 400억 정도 수주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관심이 안 갖고 좀 규모가 큰 걸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대북주로 편입이 되긴 하지만 대북주 외에도 이제 실적이 좀 받쳐준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걸 설명드리는 거고요. 그 GTX라는 거는 이제 서울하고 이쪽 동탄이 있고요. 이쪽 일산이 있고요. 엮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GTX B가 여기 수원하고 여기 남양주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어줄 거고요. 여기에 인천이 있고 이게 C고 A고 인천부터 요렇게 가나 요렇게 가나 그럴 거예요. 이게 B입니다. 그래서 총 세 가지가 이제 진행이 되고 뭐 D도 얘기는 있는데 아직 D는 진행 상황이나 이런 게 좀 늦다 보니까 우선은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GTX A 같은 경우에는 이미 철도를 지금 깔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2026년 4에서 6년 사이에 이제 운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주를 받았는데 이 기사는 40량을 추가한 기사고
그 전에는 120량을 수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총 수량으로는 160량을 모두 공급하는 GTX A에 대한 전동차를 전량 수주를 하는 그런 입지를 다졌죠. 그만큼 말 그대로 GTX B와 C는 당연히 전동차 수주에 유리한 고점을 선점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B, C를 진행하게 되면은 또다시 160량, 뭐 당연히 더 많을 수도 있죠. 그 열차 그 횟수에 따라서. 그래서 성공을 했고, 그래서 4,600억 정도에 달하는 데 성공을 하였다. 뭐 아시다시피 이거를 바로 지금 맞는 건 아니고 수주를 했고 이제 진행하면서 돈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꾸준히 이제 영업이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일산이 아니고 양주까지 가네요. 여기 여기 있네요, 사진이. 요게 이제 GTX A 노선, 그리고 수원부터 여기 덕정으로 가는구나. 네, 덕정으로 가는 게 이제 C 노선, 그리고 B가 이제 인천부터 여기 마석까지 가는 걸로 요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가장 빠른 거는 지금 A니까 A가 수주를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26년 말에 A 말고도 C는 내년 말에 이제 착공을 한다. 내년 말 착공해서 26년 말 개통이면은 아무래도 수주는 이제 내년 말이 좀 넘어서 내후년 정도 이제 또 수주가 들어가겠죠. 몇 천억짜리가 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GTX B인데 여기서 제가 보려고 했었던 부분들은 네, B 노선은 남양주부터 해서 이제 총 사업비가 5조 7천억 원이 되는 것이고요. 일정을 제가 보기 위해서 이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B 노선 같은 경우에는 22년 착공 돌입해서 27년 개통 예정입니다. GTX C가 26년 말 개통이고 이게 27년이기 때문에 최소 24년까지는 이 부분에 대한 매출은 계속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시에서 이게 어제 뉴스인데 뭐 이제 태화강역이라는 곳에서부터 울산항까지 수소 트램을 설치하고 운행을 하겠다 라는 부분을 갖다가 이제 밝혔고요. 울산시에서. 아무래도 울산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 자동차도 있고 현대 로템이 좀 진입하기에 굉장히 좀 유리한 조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거리는 얼마 안 돼요. 이게 4.6km 부분인데 이 트램을 갖다가 하겠다라는 부분이 좀 중요하게 보이고요. 트램을 한다는 것 자체는 그 다음 트램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수주를 받아올 수 있다. GTX A를 먼저 했기 때문에 B, C를 가져오듯이 당연히 첫 트램을 먼저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후에 도시 여러 곳에 이제 진행되는 트램에 대해서도 당연히 가져올 거라고 봅니다. 뭐 그 이외에도 뭐 수조 충선도랑 차량 기지 정거장 이런 것들도 뭐 이제 329억 뭐 크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트램 같은 경우는 어디에 이제 들어가느냐, 제가 이거는 기사는 아니고 다른 곳에서 좀 찾아왔는데 트램을 진행하는 곳들이 꽤 많습니다. 우선 가장 큰 사업비로는 이제 동탄의 도시철도로 9,967억 원. 근데 이게 금액이 좀 올라서 조가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거리는 이 정도로 트램을 진행을 한다. 수원의 성남에 2호선, 8호선 판교, 용인 광교, 오이도 송내, 뭐 스마트허브 총 3조 5천억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이 정도면 이제 이런 트램들이 몇 대가 들어갈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가 수주를 받을지도 모르지만 우선 가장 먼저 어제 시작했다는 울산의 트램을 설치해 봤고 트램을 운행해 본 그런 기업한테 트램을 수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현대 로템한테는 하나씩 진행이 될 때마다 다 매출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로템이 지난번에 한번 슈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슈팅을 했을 때 요 뉴스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이번 문재인 정부가 그린 뉴딜, 뭐 수소 이런 걸로 굉장히 진행을 많이 하고 수소 관련주도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현대 로템은 이렇게 수소 충전소 인프라 사업을 진출한다고 했는데 보통 이제 뭐 이제 윗골이 달고 이렇게 내려온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였고요. 해서 25년까지 요 부분으로만 3,500억을 목표한다는 부분이고요. 현대차와 공유를 한다.
그러니까 현대차에 이제 수소차들 나오잖아요. 뭐 넥소나 여러 가지 수소차들 계속 이제 나올 텐데 그 차들이 충전소가 많지가 않아요, 사실상. 충전을 하기에 막 지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거리를 가서 직접 충전도 해야 되고 어려운 점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인프라를 늘리는 걸 로템에서 하겠다라는 부분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현대 자동차에서 수소차를 만들고 그 차에 가장 적합한 수소 충전소를 지을 수 있는 곳은 아무래도 로템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것도 꾸준히 매출로 들어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보실 거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계속 보는 게 지난번에 뭐 시젠부터 뭐 한글 알코올 다 전부 다 보는데 2분기는 실적이 악화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을 거기 때문에 실적이 이렇게 뭐 서프라이즈 실적 나오는 곳들이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런 기업들은 자세히 보시면은 대부분이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뭐 투자 의견으로 뭐 2만원 유지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고 2분기 예상입니다. 이거는 컨센인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한 이제 6,842억, 영업이익은 뭐 이제 123억으로 작년에 이제 적자였었나 보네요. 이제 흑자 전환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당연히 흑자 전환되면은 또 뉴스가 굉장히 많이 뜨는 거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요. 그래서 또 이슈가 될 겁니다. 이게 흑자 전환되면은. 그러고 뭐 상해하는 매출액 전망치인 6,600억을 넘었죠. 6,800억이니까. 그래서 이제 서프라이즈 실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1분기에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었어요. 그리고 1분기 실적 좋게 나오고 뭐 재무 개선도 했고 그 다음에 로템 그 수주 A도 수주를 받고 뭐 이런 부분들 기업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양호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좀 그 차트가 어떤지 한번 보고 가게 되면은 우선 이건 제가 좀 많이 키워놨는데 우선 제가 그린 것들은 요선하고 요선입니다.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아랫선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어제 날짜거든요. 어제 아래 꼬리를 달고 이런 모습으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여기 위치가 뭐냐? 지난번에 슈팅했을 때도 걸렸었고 이전에도 계속 걸리던 위치입니다. 이전에도 계속 여기서 걸리고 올라가려 하면은 여기서 계속 막혔던 그런 부분인데 요 저항을 바로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앞두고 있는데 재료들이 굉장히 많죠. 대북 그리고 비건. 아무래도 다음 주는 요 두 개로 굉장히 몰아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요거는 뭐 가볍게 뚫는다고 제가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좀 저항이 될 만한 곳이 지난번에 올라가서 한 대 맞고 나온 곳. 그리고 예전에도 슈팅을 해서 여기서 전부 다 맞아서 이제 전부 다 떨어졌었고요. 그리고 더 예전에 보게 되면 작년 10월 정도네요. 여기도 전부 다 맞고 떨어졌었고요. 그리고 떨어질 때도 여기 지지받고 뭐 지지받고 했었던 요런 위치. 여기가 18,670 뭐 한 18,700원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고점이었던 게 2만원 딱 찍고 제가 내려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예전에 해서 2만원 딱 찍고 내려왔었는데 요거는 무조건 넘고 요거를 맞고 떨어지기에는 솔직히 이 금액 사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또 2만원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 그 다음은 이제 그때 상황에 따라서 뭐 뉴스나 이런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대북주가 어느 섹터로 좀 돈이 수급이 들어가는지 좀 봐야지 어디까지 갈지가 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투자자별을 한번 보시면은 우선은 얘네들 평균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6개월 기준으로 쭉 평균을 내려도 기간 15,200원이고 외국인 14,400원입니다.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아니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 가격이랑 3개월을 보게 되면은 기간이 16,000원, 외국인도 거진 16,000원, 지금 주가 16,700원이죠. 큰 폭으로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차이가 안 나서 좀 해볼 만하지 않나. 그리고 이러한 가격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계속 사온 점, 연기금 계속 사온 점, 이런 부분들 보시면은 외국인은 계속 단타예요. 보시면은 넣고 빼고 넣고 빼고 넣고 빼고 계속 하는데, 외국인보다는 기관 수급을 꾸준히 좀 지켜보면서 어디까지 넘어갈 수 있을지 시황 체크를 같이 하시면서 좀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 버튼 좀 부탁드리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